그 아이를 실종 처리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박진석이 아니라 고성희였는데요. 박진석은 그걸 평생 선택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12시가 지나고 기사 알림이 한 번 더 울릴 때마다 집 안 공기는 더 얇아졌습니다. 진석은 USB를 움켜쥔 채로 성희를 똑바로 보려고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성희 얼굴보다 성재 얼굴이 더 먼저 떠올랐습니다. 성재는 지금 회사에서 욕을 먹으며 시간을 벌고 있고, 은호는 강호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있고, 지혁은 지금은 이유 말고 사람부터라는 얼굴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성재를 찾아왔던 단정한 정장의 여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낮게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실종 처리했는지, 왜 숨겼는지 그 질문의 답은 하나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아이를 지킨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아이를 지웠습니다. 진석이 목구멍을 쓸어내리듯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여자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박혜린이에요. 서류상으로는 실종. 실제로는 처리였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희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새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는데요. 성재가 그걸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성재는 어머니 아니 고성희가 흔들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흔들린다는 건 지금 누가 고성희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혁이 은호 손을 놓지 않은 채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좋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로 끝내죠. 우리 지금 강호부터 살려야 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괜찮다가 아니라 안 괜찮지만 움직이겠다였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그 표정을 보고 더 단단해졌어요. 은호가 무너지려는 순간마다 한 발 더 붙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혁과 은호가 순이가 있는 쪽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성희가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성희는 늘 내가 정리해야 해라는 얼굴로 모든 일에 개입하려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성재가 성희 앞을 딱 막았습니다. 고성애 씨, 나가지 마요. 성희가 성재를 노려봤습니다. 성재야. 지금 너도 정신없어. 비켜. 성재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는데도요. 지금은 당신이 움직이면 사람이 더 다쳐요. 당신이 움직이면 그쪽이 원하는 대로 일이 꼬여요. 성희가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늘 사람을 부드럽게 눌러 부수는 그 웃음이었는데요. 너 이제 나한테 말대답하네. 성재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부터 오늘로 끝낼 겁니다. 그 말에 성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잠깐이었는데요. 성재는 그 잠깐을 평생 기다렸던 사람 같았습니다. 성재는 늘 죄책감 때문에 고성희가 흔들리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고성희는 결국 겁먹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회사 쪽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성재 본부장 사퇴를 전제로 기사가 쏟아지고 임원들은 표정이 해명이 아니라 정리였어요. 그런데 성재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법무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욕을 다 먹을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법무팀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조건이 뭡니까? 성재가 아주 또렷하게 말했는데요. 고성의 재단 홍보팀 실장. 그 사람 통신 기록, 계좌 흐름, 그리고 익명 제보 수정자 로그 오늘 밤 안에 다 잡아오세요. 제가 대신 시간을 벌 테니까. 성재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는데도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이번 사안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익명 제보 관련 의혹, 제가 관리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배후가 누구냐, 재단과 유착이냐, 티켓 결제는 무엇이냐. 그때 성재는 딱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요. 다만 오늘 밤 10시까지는 누구도 제 가족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건 단순 스캔들이 아니라 범죄가 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성재가 가족을 언급하는 순간 시장은 더 자극적으로 달려드는 법인데요. 성재는 그걸 알면서도 말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미끼가 되어야 칼이 멈춥니다. 그리고 성재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익명 제보 원본과 수정본은 제가 확보했고 최종본은 외부에서 원격 접속으로 조작됐습니다.
조작 흔적은 재단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 가정 와이파이 경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1시에 공개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가는 순간 기자들의 방향이 확 바뀌었습니다. 성재가 범인이 아니라 누가 원격으로 조작했나로요. 성재가 만든 건 사과가 아니라 숨쉴 구멍이었습니다. 은호와 지혁이 강호를 구할 시간. 진석이 USB 원본을 지킬 시간. 은호와 지혁은 지환에게서 받은 위치로 갔습니다.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요. 바깥은 조용했지만 내부는 이상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우발이 아니라 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호가 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호 눈은 겁에 젖어 있었는데요. 은호를 보자마자 목이 메어 나왔습니다. 누나 나 진짜 몰라. 은호가 강호를 끌어안았고 지혁은 그들을 감싸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낯선 번호의 목소리였어요. 지은호 씨, 서류만 주면 끝내려 했는데 괜히 오셨네. 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1998년 3월 기록, 누구한테 받았어? 남자가 웃었는데요. 받긴 고성의 재단 실장이 준 거지. 우린 의뢰받은 것만 해. 그 한마디에 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의가 아니라면 이상했는데요. 성의라면 너무 그럴듯해서 더 끔찍했습니다. 지혁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성재가 붙여준 법무팀 한라인으로요. 성재는 지금은 경찰 부르면 강호가 끝이라는 협박에 대비해서 이미 다른 길을 만들어놨던 겁니다. 법무팀은 기록을 남기고 동시에 경찰도 움직이게 하는 합법적 덫을 준비했어요. 남자가 강호를 끌고 도망치려는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는 당황했지만 더 당황한 건 은호였어요. 은호는 울지도 못하고 숨만 삼켰는데요. 지혁이 은호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제 괜찮아. 우리가 잡았어. 경찰이 들이닥쳤고 남자는 결국 잡혔습니다. 강호는 은호 품에서 떨면서도 살아있었고요. 그 순간 은호가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울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숨이었어요. 강호가 구출됐다는 연락이 오자 진석은 그제야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성희를 똑바로 봤어요. 고성희. 이제 말해. 성희가 비웃듯 말끝을 올렸습니다. 뭘? 진석이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왜 내 딸을 실종 처리했나? 성희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성희는 늘 정보 가진 사람이 이긴다고 말해왔는데요. 오늘만큼은 그 정보가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성희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당신이 했잖아. 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사인만 했을 뿐이야. 그 종이를 내 앞에 내민 건 너였지. 그때 박혜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사인한 날 회장님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숨긴다고 들었죠. 맞아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박혜린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고성애 씨는 그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지우면 당신 회사가 산다고요. 진석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희는 그제야 표정을 정리하려 했는데요. 늦었습니다. 이미 한번 균열 난 얼굴은 다시 완벽해지지 않아요. 성희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진석이 웃지도 못하고 물었습니다. 최선? 누구를 위한 최선인데? 성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내 최선이라고 인정해야 하니까요. 박혜린이 마지막 조각을 꺼냈습니다. 왜 숨겼는지요? 간단해요. 고성애 씨는 그 실종 기록을 재혼의 담보로 썼습니다. 회장님이 고성애 씨와 결혼할 수밖에 없게 만든 카드였어요. 그리고 결혼 후엔 박혜린이 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성재 본부장님을 묶는 목줄이 됐고요. 그 말에 성재가 눈을 감았습니다. 성재는 평생 내가 죄가 있어서 어머니에게 끌려다닌다고 믿었는데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가 아니라 설계였다는 걸요. 새벽 1시. 성재는 약속대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선 성재는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제가 관리 책임을 진다고 했죠. 그 말은 변함없습니다. 성재가 숨을 들이마시고 이어 말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책임지는 방식은 진실을 덮는 사과가 아니라 진실을 꺼내는 고발입니다.
성재는 준비해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재단 홍보팀 실장의 통신 기록, 익명 제보 문장 수정 지시 내역, 티켓 결제 내역과 연동된 계좌 흐름, 그리고 결정적으로 USB 파일의 최종 수정자 로그에 찍힌 재단 실장 계정과 외부 협박 조직 연결 IP.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고성의 이사장 지시냐가 터져나오자 성재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 실종 처리된 아이 박혜린 씨가 살아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건은 스캔들이 아니라 납치 협박 증거 조작 서류 은폐 범죄입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성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실장이었습니다. 성희가 받으려는 순간 진석이 성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식탁에서 성재 손목을 잡던 진석처럼요. 진석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네가 손 떼지 마. 전화는 자동 녹음 상태였는데요. 성희가 받지도 않았는데 실장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렸습니다. 이사장님, 경찰이 들어왔어요. 원본이. 진석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원본은 여기 있다. 그리고 성희를 봤습니다. 내가 숨긴 건 딸만이 아니었네. 네가 숨긴 건 추악한 증거들이었어. 성희가 그제야 무너질 듯 웃었습니다. 당신들 다 같이 죽자고? 성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성재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고성희를 똑바로 불렀습니다. 고성애 씨. 당신이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건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근데 오늘 확실해졌네요. 당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날 죄책감으로 잡아둔 사람이었어요. 성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죄책감 제가 회수합니다. 그 말이 통쾌한 이유는 하나예요. 성재가 드디어 어머니라는 단어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재가 고성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고성희의 악행은 끝납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마음줄이 있어야 하거든요. 경찰이 들이닥쳤고 재단 실장은 체포됐습니다. 성희는 끝까지 난 몰랐다고 버티려 했는데요. 성재가 마지막으로 USB에서 한 파일을 띄웠습니다. 실종 처리 요청 내역 보호자 고성희. 거기엔 고성희의 서명이 너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세상은 정보 가진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던 고성희가요. 그 정보 때문에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호는 무사히 순이 품으로 돌아갔고 은호는 그제야 몸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은호는 지역을 봤습니다. 선배 나 때문에. 지역이 바로 끊었습니다. 은호야.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 덕분에야. 네가 버텨서 오늘 다 살았어. 영란은 2층에서 내려와 성희를 보며 울먹였는데요.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지킨다는 말로 남을 찍어내리고 내 인생도 찍어내렸어. 이제 그만해. 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이제 엄마 울타리 밖으로 나갈래. 진석은 성재를 한 번 안았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게요. 성재야. 네가 오늘 우리 가족을 지켰구나. 성재는 그 품에서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건. 그리고 박혜리는 진석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는데요. 회장님, 왜 날 실종 처리했어요? 진석이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습니다. 겁났어. 회사도, 내 명예도, 내 아들도 다 잃을까봐. 진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결국 제일 크게 잃은 건 네 시간이었구나. 박혜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는 잃은 시간을 찾는 걸로 끝내요. 숨기는 걸로 살지 말고요. 그 말로 결론이 났습니다. 박진석이 실종 처리한 이유는 겁과 자리였고 고성희가 숨긴 이유는 권력과 목줄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쾌한 반전은요. 그 목줄을 끄는 사람이 성재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희는 경찰차에 실리기 직전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교활했는데요. 성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고성애 씨, 이제 당신은 내 약점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고요. 이번엔 USB가 아니라 성재의 결심이 이 집을 살렸습니다.